누구도 물어본 적 없고 나조차 궁금해 본 적 없는 질문을 묻고 대화하는 순간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의 한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4월의 마지막 목요일이에요. 오, 오늘이 또 석가탄신일이라고. 맞습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초파일이라고도 해요? 음. 저 몰랐어요. 아마 한자말일 텐데 네. 아마 정확히는 몰라도 석가모니 뭐 오신다 뭐 이런 표현을 한자로 표현한 건가? 아마 그럴 텐데.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이 짧고 좁은 식견이 자꾸 곳곳에서 드러나네. 괜히 물어봤어. 역시 사람은 입을 다물어야 중간 이상 간다고 하는데 이미 중간은커녕 상당히 저 아래에 위치해 있지 않나. 오늘 어떻습니까? 이제 진짜 봄 날씨가 오는 것 같아서 점점 마음도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어때요? 너무 운동을 하고 싶어서 몸을 막 이리저리 좀 활동적으로 쓰고 싶은데 여전히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종료된 게 아니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곧 뭐 5월 중순 안으로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잠잠해지면 이 근질근질한 어떤 움직이고 싶은 욕구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근데 뭐 몸으로 운동은 안 해도 입으로는 여전히 떠들고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네요. 입술로만 치면은 거의 운동선수급 아닌가. 2020년 올림픽 원래 열렸다면 지원 한번 해봐도 괜찮을 정도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네. 7번째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점점 내 꿈이 뭔지 명확하지 않아지는 느낌이에요. 어디서부터 다시 갈피를 잡아야 할까요? 제가 답변으로 저도 저만의 꿈이 명확해야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꿈이 있건 없건 내가 나의 감정과 생각을 매 순간 느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인지할 수 있다면, 나로 있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많이들 꿈을 쫓는 과정에서 나를 확립해가죠. 반대로 나가 명확해지면 꿈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그때부턴 꿈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지니까요. 이 꿈이라는 단어만큼 또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는 단어가 있나 생각이 들지. 꿈을 가져라 이런 말 엄청 많이 듣잖아. 근데 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말이야.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꿈이 있어야만 그 꿈을 이루는 삶이어야만 이러면서 막 그 뒤에는 그다지 기억 안 남죠. 그냥 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듣는 이든 말하는 이든 뭔가 취하는 것 같아. 뭐 고취돼가지고 와. 시현이 너한테 꿈은 약간 어떤 개념이야? 이미지야? 꿈. 어. 가장 초창기의 꿈은 아예 이미지가 없는 거였어. 그러니까 아예 생각이 없는 거. 꿈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뭔가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없어. 상태. 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건너면서 흔히 가정통신문이라고 맞아. 또 우리 세대가 이런 식으로 들통나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정통신문 혹은 종종 자신의 꿈을 적는 시간이 있었어. 맞아. 그러니까 어디에 기입해서 내라. 혹은 어느 뭐 과제에서는 자신의 꿈에 대해서 설명해보는 과제가 있는 시간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면서 그런 식으로 꿈을 이제 대하다 보니까 아예 없던 이미지에서 뭔가 되어야 하는 것이란 이미지로 나한테 자리 잡았던 것 같아. 꿈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 내가 뭘 하고 뭘 해서
도착 지점. 되어야 하는 것. 음. 그것이 내가 가진 꿈의 이미지였어. 슈더는? 나도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1년에 한 번씩 그 과정통신문을 받았던 것 같아. 장래희망 적는 거. 맞아, 맞아. 장래희망이라는 단어로 썼었지, 참.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있다 보니까 나한테 꿈은 장래희망처럼 어떤 직업적인 거? 그런 걸로 이제 인식을 해버린 거지, 어렸을 때니까. 그리고 그거 가정통신물 꿈을 장래희망을 적으라고 했을 때 난 늘 난감했어. 나 꿈 없는데 장래희망 없는데 이거 뭘로 적지? 엄마한테 막 물어보고 나 이거 뭐로 적냐고. 그러니까 그런 꿈 장래희망이 결국에는 진짜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때 적어낼 때 사회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적었어. 사회적에서 좋다고 하는 직업군들. 맞아. 어. 그 사회적으로 이제 인지하는 직업군은 사실 누가 궁금해서 물어보냐 하면은 이제 그것의 질문을 아이들한테 던져서 그걸 읽는 어른들이 가지고자 하는 정보였거든. 얘가 어떤 꿈이나 어떤 장래희망이 있는지에 대해서. 음. 근데 나는 그것이 약간 주객이 바뀐 거 아닌가, 주객전도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거지. 음. 꿈이라는 질문에 스스로 궁금증을 가져야 할 당사자가 음. 꿈에 대해 이미지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도 않고, 음. 그리고 어떤 꿈을 꿔야 될지 조금 두고 봐야 하는 시점에, 물론 그 질문이 하나의 자극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음. 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 학생한테 맞아. 뭘 쓰라고 하라는 게 너무 궁극적으로 누굴 위한 건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지. 그걸 그러게. 써가지고 음. 누구한테 이득이 되냐 이거야. 누굴 위한 거냐 이거지. 아이를 위한 것 같진 않은데 아이가 지금 자기가 뭐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꿈을 어떻게 적어? 거기서 그러니까 장래희망 같은 걸. 더 나아가서 그럼 그걸 적어서 내라고 하는 뭐 선생님 혹은 선생님의 위치에 있는 어른들이 좋자고 하는 건가? 근데 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아 그분들에게 그게. 그들은 아이의 어떤 장래희망이나 꿈을 읽음으로써 그 아이를 좀 판단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 아, 이 아이는 이런 장래희망 꿈을 가지고 있구나. 물론 아마 그 교육 시스템에서는 아이한테 빨리 어떤 이런 꿈을 장래희망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아이한테 어떤 뭐 목적의식이나 목표를 갖게끔 해주려고 했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이한테 나는 과연 좋은 일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 나도 물론 뭐 악의적인 마음을 품은 채로 얘는 이런 꿈을 가졌으니까 뭐 어떻게 해 뭐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별 생각 없이 한번 적어봐라 하는 거지만 음. 그것에 이제 출발점으로 하여 나비 효과가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음. 정말 그 질문을 조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거 아닌가 아무래도. 맞아. 나도 그 질문은 정말 그 아이에 집중한다기보단 그냥 그 단어로 아이를 너무 규정하는 느낌이야. 이 아이가 어떤 꿈이 뭐 의사, 변호사, 뭐 선생님 뭐 이런 게 있어. 그냥 그걸로 규정하는 것밖에 없고 그 아이가 뭘 할 때 행복하고 최근에 뭘 할 때 기분이 좋고 뭘 할 때 싫어하고 이런 아이에 대한 감정에 대한 집중은 전혀 없다. 그냥 장래희망 딱 그 단어 하나 딱 적는 걸로 끝나는 느낌이야. 그분들이 우선은 물론 확인을 했을 때 그 아이의 개개인들의 장래 희망이나 꿈을 확인했을 때 특정 지식이나 정보를 어떤 걸 가지면 좋을지 접근을 돕는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음. 방금 지수 너가 말한 것처럼 정말 그 각자의 삶, 아이임을 떠나서 그 개인을 위해서 던져질 수 있는 질문인가 이게 그때부터. 음. 혹은 그게 던져질지언정 조금 더 세밀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음. 왜냐면 그때 형성된 그 꿈이라는 게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꿈에 대한 인식이나 인지하는 마음이 변화하지 못한 채로 쭉 하면은 그때 처음에 가정통신문에 적었던 장래희망 적듯이
꿈을 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나이가 먹어서도. 맞아. 그렇게 꿈을 그런 장래희망 단어처럼 적어서 근데 현실은 거기에 가 있지 않으니까 계속 그 꿈은 뭔가 되게 멀리 있고 가야 될 지점으로 생각하고 어. 만약 꿈이 없으면 굉장히 나는 왜 꿈이 없지? 목표가 없지? 뭔가 우울해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 뭔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듯한 느낌을 뭐 가질 필요가 없는데도 가지게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이제 어렸을 때는 꿈이 하나의 어떤 직업적인 걸로 생각했었고 근데 지금은 꿈이 어, 어떤 상태를 나한텐 좀 말하는 단어 같아. 그 꿈이라는 게 내가 어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나는 좀 꿈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예시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상태라고 표현한 음, 그것을 더 느낄 수 있는 예시. 그런 상태를 좀 구체적으로 말해본다면 내 몸과 정신과 마음이 딱 현재에 있는 상태. 나한텐 그게 꿈인 것 같아. 음, 어떤 직업적인 게 아니라 그 상태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어떤 직업을 하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나한텐. 그래서 최근에 여러 자기계발서나 혹은 자신의 분야에서 일정량의 본인의 목표에 따라 성공이라 불리는 것들을 이룬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꿈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할 때 목표를 세울 때 되도록 명사형으로 세우지 말고 동사형으로 세워라. 음, 쉽게 말하면 의사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세상에 아픈 사람들을 병으로부터 구제해주고 싶다. 음, 병으로부터 낫게 해주고 싶다. 음, 치료해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동사형으로 세웠을 때 사람은 더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음. 그 명사형의 꿈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확장된 확장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음, 하더라고. 그리고 그것에 가장 내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그 문장들을 봤을 때 정말 어떤 면에서 좋겠구나라고 드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꿈을 설정해 놓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사실 허다하잖아. 음, 그거로 인한 좌절감도 맛보고 패배감도 맛보면서 음, 그거를 이제 잘 다스렸을 때는 인간적으로 성숙할 수 있지만 음, 그러지 못할 때 음, 나나 사회에 대한 혹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이제 음.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긴 하는데 꿈을 이룬 사람들조차 사실 길을 잃기 십상이거든. 맞아. 그러니까 명사형으로 내가 꿈을 이뤘어. 진짜 뭐 변호사가 되고 흔히 사자 직업에 끝을 달고 아니면 뭐 요즘에는 건물주 이런 것까지 음, 대놓고 노골적으로 꿈이라고 설정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가치를 쫓긴 하는데 그게 되고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좋다는 점도 있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채워지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불안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낼 수 없다고 하잖아.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사형 꿈을 지녔을 때 상당 부분 그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네. 뭔가 명사형의 꿈은 약간 점 같아. 딱 거기에 도달하면 끝나는. 근데 혹은 끝난다고 믿는. 믿는. 근데 동사형의 꿈은 계속 흐름이잖아. 내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그 동사형을 살아가고 있는가 계속 확인할 수 있는. 인생은 흘러가는 거니까 음, 그 인생에 좀 더 적합한 어떻게 보면 목표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구네. 그럼 질문자님의 말대로 지금 질문자님은 꿈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셨잖아. 그럼, 그리고 또 어디서부터 갈피를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꿈을 명확하게 할 수 있지? 방법에 대해서. 음, 일단은 내가 이 질문자분의 질문에서 한 가지 바로 떠오른 말은 이거였어. 어디서부터 갈피를 잡을지 모르겠다? 그건 좀 당연한 것 같아. 당연히 어디서부터 갈피를 못 잡는 거 아니야. 갈피를 잡으면 어, 어, 질문도 어, 안 어. 하셨겠지? 근데 이제 그 불안을 음, 더 스스로 키울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꿈이 지금 명확하진 않아. 음, 그래. 지금 명확하지 않구나. 음, 어디서부터 갈피를 잡을지 모르겠어. 음, 그것도 맞아. 음, 근데 이것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음. 굉장히 큰 불안으로 기존에 감당해야 하는 불안보다 훨씬 크게 만들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야. 근데 또 난 이런 생각도 해봐. 꿈이 명확하지 않고 갈피를 못 잡아? 근데 그게 왜 불안의 요소인가? 왜 불안한 거지, 그게? 현재를 만족할 수 없으니까. 현재를 만족할 수 없으니까. 꿈이 없는데 왜 현재를 만족할 수 없는 거지? 꿈이 없는데도 현재를 만족할 수도 있잖아. 그치. 어,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심리적인, 정신적인 접근에서 음, 현재는 상당 부분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음, 활용하는 시간이거든. 음, 현재라는 거는. 음, 그러니까 이 현재는 내가 가고자 하는 꿈에 음, 반듯하게 정렬이 돼 있다고 음,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음, 꿈이 없으니까 자신의 하루나 이런 음. 현재가 그렇게 흐지부지되는 거. 정렬되고 흘러가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 음. 거기서 느껴지는 불안. 나도, 나 같은 경우에도 그 꿈이 없어서 내 현재가 이렇게 흐지부지 흘러간다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되게 이 사고 구조가 바뀐 게 내가 현재를 단단하게 살아가면 나중에 뭐가 되든 꿈이 되게 명확해지겠다는 생각을 반대로 해봤어. 난. 아예 사고의 기준 출발점이 다르게 해버린 거지. 180도가 바뀐 거네. 어, 이미지로 만약 표현해 보자면. 음, 지금 너 말은 꿈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음, 현재가 명확하게 정렬된 채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어봤어. 생각했었는데 어, 그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음, 현재를 단단하고 음, 정렬된 상태로 살아간다. 다른 꿈에 구애받지 않고 세워놓으면 음, 그것이 결국 꿈을 명확하게 만들 것이다. 음. 꿈이 상관없어진다. 꿈이 있건 없건 그냥 내가 현재 나로 굉장히 확립되어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 물론 복잡하고 정말 지금 너만의 노력과 사색이 이어졌겠지만 음, 그 정도로 극명하게 180도 선회할 정도의 그러니까 꿈을 설정하고 현재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가꾸어서 그것이 꿈을 명확하게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던 것 같아? 결정적인 계기, 아니면 뭐 계기가 아니더라도 하나의 생각, 하나의 실마리 생각. 같은 것들, 누군가로부터 배운 혹은 본인이 깨달은 그 어떤 것이든. 부처의 사상을 많이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되게 과거에 있거나 미래에 있고 하나의 허상이고 그런 개념이란 걸 좀 느끼다 보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현재를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가장 나아가야 할 지점은 나 자신이라는 걸 좀 깨달으면서 나 자신은 음, 미래나 과거의 나 자신보다는 당장 지금 현재의 나 자신에 맞아. 집중하는 것. 그래서 내가 현재에 있는 나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건 굉장히 단단하고 명확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재가 불안한 사람이 과연 미래의 그 꿈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지. 현재 단단한 사람이 꿈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난. 현재 단단한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난 현재를 더 나답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연습하고. 그러면 질문자분께서는 꿈이 명확하지 않다, 음, 갈피를 못 잡겠다라고 한 말에 음, 우선 질문해야 되는 이제 소질문이 음, 지금 너의 경우에서는 음, 지금 내가 음, 현재가 음, 명확한가? 음. 그리고 그런 지금 현재를 질문들. 살아갈 때 내가 갈피를 잡고 있는가부터 음, 소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도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지, 또.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 꿈이 명확하지 않은데, 지금 나의 현재를 보는 거지. 내가 지금 꿈이 명확해지는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는가?를 한번 던져보는 거. 왜냐하면 꿈이 명확하지 않아서 내가 되게 흐지부지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하면은
그 일상이 계속되면은 결국 꿈이 계속 명확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현재에서 꿈이 명확해지게 할 수 있는 행동을 뭘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나도 그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음, 생각은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 음, 그러니까 본인이 현재에서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경우가 많고 음, 현재에서도 타인의 어떤 정보로 인해 한계 지어진 상태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음, 뭐 이제 그걸 깨는 게 우리 같은 대화거나 독서라거나 아니면 다른 경험, 음, 그런 깨트릴 만한 경험을 하는 거겠지만 근데 그런 생각 이전에 사람이 사실 가장 꿈 혹은 갈피를 잡는 행위를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선천적인 힘이 있다고 들었는데 나는 그게 그냥 행동하는 거라고 들었어. 음, 그냥 행하는 거, 행. 그러니까 행복할 때 행이 아니라 움직임의 행. 요즘 표현으로 실천이라고들 하는데 이런 갈피를 못 잡고 꿈이 명확하지 않을 때일수록 지수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행들을 살펴봐야 된다고 나도 많이 생각하거든. 음, 왜냐면 나는 스스로 굉장히 복잡하다고 때로 생각하지만 정반대로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심리적으로나 어떤 마음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게 됐을 때 대부분 보면은 현실이 안정적이라거나 내가 진취적으로 뭔가 움직이고 있지는 않을 때 사실 이런 질문이 우선적으로 떠오르더라고. 맞아. 근데 이 질문이 가치 없다는 건 아니야. 음, 하지만 이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게 만든 조금 내가 행동이 부족한 면이 있었나 짚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 거지. 그럼 이 질문자님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걸 듣고 그럼 저는 어떤 행을 행해야 되죠?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질문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행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꿈을 명확하게 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 있긴 한데 음, 잘 음, 먹고 음, 잘 자고 음, 잘 일하고 음, 잘 쉬면 돼. 음, 근데 음, 우리가 상당 부분 인생을 살면서 음, 남들이 이렇게 하면 잘 자고 남들이 이렇게 하면 잘 쉬는 거고 남들이 이렇게 하면 잘 일하는 거다라고 참고하는 건 좋은데 음, 내가 생각했을 때 나를 이렇게 통해서 만들어낸 잘 그렇게 하는 행위가 없이 음, 그냥 그들 걸 가져와서만 쓰는 경우가 있거든. 음. 그 행만 하다 보면은 나는 이런 생각들이 떠오른다고 생각해. 내 것이 아닌 행을 보고 저거 좋아 보인다고 이렇게 적용하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이제 그것만으로 본인의 행에 아, 채워져 있다면. 아, 그래서 참고의 행으로서 남들이 하는 행동을 참고는 하되 음, 그 다음에 이제 나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스스로 만들어 보고 그거에 따라서 뭐 책임질 것도 책임져 보고 음, 경험할 것도 경험해 보는 음, 그 과정이 나는 행을 하는 거라고 난 표현한 거였는데 음, 그 행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진짜 잘 먹고 음, 잘 쉬고 이런 거. 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루 세 끼에 본인의 삶을 유지하게 해주는 에너지, 음, 대할 에너지를 축 채워주는 음식을 음, 어떤 음식으로 먹고 있는가, 음, 혹은 어떻게 만들어진 음식을 내가 먹고 있는가, 음, 그 음식 먹을 때 내가 그 음식을 대하는 마음은 어떤가. 그 행동에 조금 더 치밀한 접근을 음, 해야 하는데 그것은 또 하던 행동을 재점검하는 거에 더 가깝지 음. 안 하던 행동을 새롭게 하는 거는 그 후의 이야기인 것 같아. 결국 치현이 너가 한 말도 되게 현재에 집중하라는 말처럼 들려. 나는 혹은 현재에 잘 집중할 수 있게 그걸 방해하던 행동들을 음. 재점검하는. 지수 너는? 어떤 행대를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만약 들어온다면 꿈을 이룬 찾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행들을 하고 있나 우선 한번 참고해 본다. 꿈을 이룬 사람들이 나 같은 경우에 20대 초반에는 그런 자기계발서들을 좀 많이 읽었었는데 꿈을 이룬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고 구조와 어떤 일상과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싶어서 그런 책들을 많이 봤는데 본질적인 것들이 이렇게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것 같아. 그들의 행동적인 것들.
그들은 계속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게 뭐 운동일 수도 있고 생각나는 것들을 바로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더라고. 진도도 자기계발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행 관련된 그 모임에 가서 음, 그 당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진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 만나고도 또 했었잖아. 책만 맞아. 한 게 아니라 음, 그들도 그런 공통점을 좀 보였던 것 같아. 맞아. 나도 여행 그런 커뮤니티 모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뭐 생각나면은 그걸 바로 해버려, 그냥. 그럼으로써 그들은 더 자신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감각, 현재에 내가 느끼는 그런 감각에 집중함으로써 점점 그 꿈을 명확하게 이제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 했으면 그게 되게 막연한 건데 내가 좋아하는 거, 생각나는 걸 해볼 때 우리가 뭔가 느낌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느낌이 재료가 돼서 꿈을 더 맞아. 제작하는 거구나.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지금 꿈이 명확하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지금 무언가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걸 그냥 한번 해보는 거. 작은 용기를 내서. 그리고 그 뭘 해볼까가 아직 생각이 안 나면 꿈을 이룬 사람들의 뭐 책들, 경험, 강연들을 한번 보면서 아, 저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꿈을 이렇게 찾고 저런 꿈을 이뤘네? 그런 걸 한번 보면서 나도 한번 그런 일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 바꿔가는 거지. 이렇게 이걸 가져와서 내 일상에 적용해 봤는데 아, 난 안 맞아. 그러면 내 식대로 조금씩 변경해 보고 그 부분을 얘기하니까 또 약간은 주제에서 어긋날 수 있지만 드는 생각이 그 꿈을 따라서 이제 명확하게 만드는 사람을 저 멀리에 흔히 성공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아니면 나는 저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되게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조금만 마음을 좀 더 열고 눈을 살짝 더 켜서 눈에 불을 켜서 그게 꼭 성공이 아니더라도 그게 꼭 엄청나게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음, 그냥 진짜 그 본인만의 꿈을 위해서 행동을 조금씩 만들어서 실천한 사람들이 가까운 주변에 있을 수 있다고 난 생각해. 음, 그 사람들에게 참고를 하는 게 나는 어떻게 보면 좀 더 현실적이고 음. 훨씬 이렇게 자극을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너무 먼 사람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이니까 했겠지. 대단하니까. 이런 식으로 쉽게 우리가 너무 뭐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음, 그것을 우리의 어떤 동기부여로서 쓰기가 좀 힘들다는 건데 음, 어, 되도록이면 나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던 사람 혹은 그 지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 의외의 그런 꿈을 찾은 맞아. 행동을 했을 때 그곳을 좀 더 조명하면 스스로 자기에게 훨씬 실질적인 도움으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나도 되게 공감한다. 그 점은. 어떤 유튜브 강연 같은 거 봤을 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냥 그때 느끼고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나의 일상 친한 친구가 어떤 일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내가 그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그 에너지와 그건 정말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것 같아. 좀 이렇게 되게 멀리 있는 사람과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의 그런 느낌이 참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물론 그 마음에 뭐 흔히 예전 유명한 표현처럼 배가 아프거나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 친구에게 혹은 그런 사람이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배울 점들을. 어, 기꺼이 한번 배워보려고 한다면 음, 그래서 그걸 나한테 적용해 보려고 음, 제일 중요한 건 나한테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이 질문이 음, 짙은 안개에서부터 음. 아주 맑은 쾌청함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 지금 꿈이 명확하지 않아서 마음이 불안하잖아. 마음이 불안할 때 꿈을 찾는 게 명확해질까 아니면 마음이 평안할 때 꿈을 찾는 게 명확해질까라는 생각을 또 해봐. 마음이 불안할 때는 막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뭔가 행동하려고 해도 계속 막 그 반대
반대쪽 생각들이 막 계속 떠오르잖아요. 안 좋은 안 좋은 결과, 거. 뭐 실패했을 다른 사람들이 시에.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아, 이거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것들은 다 그 어떤 마음의 불안정성에서 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이라고 생각돼서 어쩌면 내가 일상에서 마음을 평온하게 할 수 있다면 또 꿈이 명확해지는 길로 가는 되게 지름길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봐. 어떻게 보면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짐을 가볍게 하는 그러네. 이미지네. 음,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죠? 내가 나를 잃어버렸을 때 찾는 방법은 뭘까요? 제가 답변으로 우리는 왜 자기 자신을 잃게 될까요? 우선 자신이 자신이라는 몸과 영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태도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나는 나에게 좋은 식사를 주었는지, 혹시 너무 바빠서 나 자신을 대충 먹이진 않았는지, 오늘 나는 나에게 충분한 수면 시간을 주었는지, 오늘 나는 내가 어떤 감정과 생각을 느끼고 있는지 관심을 준 시간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 나를 놓았구나 라고 저는 느끼곤 했습니다. 나를 잃어버린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였네요. 내가 이런 일상을 보내고 있으니까 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구나 한번 체크해 보는 거지. 나를 잃어버린다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지? 나를 잃어버렸을 때 우선 나를 잃어버렸을 때 굉장히 그 감정과 기분이 다운되어 있는 것 같아. 어떤 우울한 지점이고 되게 혼란스럽고 약간 불안감도 느끼고 되게 막 생각이 많고 잡생각이 많고. 그러니까 굳이 나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무언가를 잃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큰 사건이고 음, 그 사건으로부터 다양한 감정이 불러일으켜지지 않나. 맞아. 뭐 우리가 지갑만 잃어버려도 얼마나 막 혼비백산인데. 맞아. 뭐 연락처를 잃어버린다든지 음, 상황에 따라서 약속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다든지 음, 그러니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음, 잃어버리는 상태가 됐다는 걸 확인할 때 음, 느끼게 되는 음, 전체적인 감정들이 사실 음. 굉장히 급박하고 복잡하고 근데 그 대상이 심지어 나야. 나를 잃어버렸다는 건 세상 전부를 잃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그 나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보고 느끼고 하고 있는데 그 나를 잃어버린 거잖아. 그러면 굉장히 이론론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어, 그렇다면 왜냐면 나를 잃어버렸을 때 뭘 하든 행복하지가 않잖아. 나의 세계가 재미가 없어지고 어, 나의 세계를 잃은 것과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지. 그런 느낌 상태인 거네.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지점이 내가 나일 수 있게 해주는 존재들 혹은 상황들을 잃었을 때, 그러니까 가족이라든지 음, 어떻게 보면 내가 나임을 자각하기 이전부터 내가 나일 수 있게 도와주는 분들 있잖아. 음, 나는 거기서도 상당 부분 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나답다고 느끼는 상태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는 인적 환경들. 그 환경들을 어, 잃어버렸을 때 너를 잃어버린 느낌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그분들과 소통이 갑자기 확 사라졌다거나 음, 혹은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실은 진정 소통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음, 난 뭐지? 약간 이런 음. 깊은 고민에 쉽게 침잠하게 되더라고. 환경에서 나를 잃어버린 거네. 어떤 환경 속에서. 맞아. 근데 이제 그 환경이 저 멀리 있는 환경이 아니라 정말 이제 내가 가깝게. 매 순간 같이 보고 만나고 연락하고 얼굴 맞닥뜨리고 물리적 거리 가까이 살고 하는 사람들과 그들 중에서도 특히나 나를 나답게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잘못도 아니고 나의 잘못도 아니지만 충분히 그런 시간이나 순간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을 때 나는 또 나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내 삶을 잃어버리는 거지 약간 순간. 근데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그런 나와 가까운 관계 환경 속에서 떨어져서 예를 들면 뭐 산티아고를 걷는다거나 완전히 혼자가 돼서
보통 그럴 때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하잖아.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해? 오히려 정반대잖아, 이거는 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사회적인 나로서의 나가 아니라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든지 아무도 없는 암흑이나 음, 흔히 말하는 속세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나만 있을 때 찾는 음, 나는 음. 조금 더 심층적인 자아를 찾는 듯한 느낌이야. 그러면 지금 자아랑 여기서 말한 나랑은 좀 다르게 구분하는 거야? 그치, 나는. 음, 내가 방금 말한 거는 음, 이제 이 사회적인 관계 음, 안에서의 나를 조금 더 얘기했던 것 같고, 음, 진수 너가 말했던 정말 진실된 나, 음, 같은 나라는 단어지만 진실된 나, 심층적인 자아를 찾고자 하는 나는 음, 그 이제 흔히 여행을 떠난다든지 세계 음. 여행 아니면 산티아고 순례길 아니면 종교에 귀의한다든지. 그럼 만약에 그 심층적인 자아가 되게 확립되면 사회적인 나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건가? 사회적인 나는 어, 사회적인 나로 볼 수 있는 거지. 음, 사회적인 내가 아니라 아, 사회적인 나는 그냥 나 안에 어, 사회적인 어, 나로 시각을 확장시킨 확장, 채로 관찰할 수 있는 거네? 거시적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는 거라고 난 생각해. 그러면 그 사회적인 나가 좀, 이렇게 흔들려도 그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네. 많이 내가 안 흔들리고. 근데 만약에 그 심층적인 자아, 정말 진실된 나까지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면은 상당히 힘들겠지. 이 그러네. 질문자분께서 뭐 힘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잃어버렸을 때 찾는 방법을 음. 질문으로 던지고 계시니까. 저희 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를 잃어버렸을 때가 있었어? 그리고 그걸 찾아갔던 과정? 혹시 경험이 있는지? 나는 잃어버렸다가 아니라 내가 있었는지조차 항상 의심하면서 지냈던 것 같다. 음, 나라는 게 뭔가라는 생각을 한지도 뭐 크게 오래되지 않았을 뿐더러 음, 그 전에는 아마 사회적인 나만 겨우 인지할랑 말랑한 상태였었던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대학교 지나면서 음, 그래서 그런지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가졌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기 음, 때문에 그러네. 어, 재밌네. 그냥 모르는 상태였던 거지 나는. 음, 그러니까 모르니까 잃었다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와 잃었다를 같은 의미로 해석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냥 나는 모른다였던 것 같아. 되게 재밌네.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는 거는 내가 나를 가졌던 적도 있다는 말인가?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들어. 그렇지. 노래 가사말 중에 우리 노을 아, 가수들의 전부 너였다 가사를 보면은 음, 내가 가졌다는 건, 내가 널 잃었다는 건 너를 음, 가졌었다는 얘기니까 뭐 이런 아, 가사가 있어요. 갑자기 머릿속을 스치긴 하는데 그 노래 좋으니까 한번 또 듣고 싶네. 내가 나를 가졌다는 건 정말 사실인가? 그렇다고 인식한 거 아닐까요? 음, 믿거나. 그러면 나를 잃었다는 이것도 허상인 건가? 허상? 허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허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떤 점에서? 허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 모든 생각이 사실 탄탄하지 못한 어떤 전제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랬다. 허상인 거고 어, 또 허상이 아닐 수 있다는 건 탄탄하지 않더라도 무언가에 비롯됐다는 건 나타났다는 건 어, 아예 허상이라고만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음, 그렇군. 음. 진수 너는 음, 음, 너가 너를 잃어버렸을 때라는 생각이 드는 음, 상황이라든지 음. 아니면 또 그것이 비슷한 게 없었을지라도 뭐 나를 뭐 찾는 그런 거에 관련해서 떠오르는 게 있어. 나는 20대 때 굉장히 자주 나를 잃어버렸던 것 같아. 잃어버렸던 것들은 보통 이별했을 때, 그리고 내 꿈이 막 흔들릴 때, 그때 막 굉장히 좀 나를 많이 잃어버렸었고, 그리고 왜 잃어버린 느낌을 느꼈냐 생각해보면, 나의 어떤 믿어왔던 것들이 되게 반대로 펼쳐졌을 때 굉장히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기준으로 삼았던 것들, 꿈에 대해서, 아니면 사랑에 대해서, 그걸 이제 잃어버렸을 때, 그게 그 내가 생각했던, 믿었던 관념이 아니었을 때, 그때 굉장히 나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걸 찾아갔던 과정들은 혼자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 우선 혼자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내 마음에 좀 집중해보고 내가 지금 되게 나를 잃어버려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구나. 그러면서 그냥 혼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내 마음에 내가 스스로 집중을 하니까 돌보니까 내 마음을 그러면서 이제 조금 조금씩 그 마음에 있는 에너지를 조금씩 조금씩 이제 채우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집 밖으로 나가보고 뭐 작은 활동을 해보고 그러면서 점점 나를 찾아가는 또 그때 나로 또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 근데 혼자 시간을 보낸다는 그 말이 음, 나는 한편으로는 약간 회피의 느낌도 음,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안 돼서 음, 혼자 있는 거다. 음, 그러니까 나를 찾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 음, 생각만큼 안 돼서 음, 혼자 있는 시간으로 돌아간다. 라고 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음, 한때 그랬었고 음, 방금 말한 것처럼 음. 하지만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그것마저 하나의 연장선상 같아. 그러네. 개개인들은 사실 혼자로 남는 것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종의 위험 감지할 정도로 그 상태가 되기를 원치 않아 하잖아. 음, 혼자로만 남는 거. 그러니까 절대적인 혼자를 음, 말하는 거야. 절대적인 혼자. 음, 내가 언제든 혼자가 아닐 수 있는 뭐 연락이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조차 없이 정말 절대적인 혼자? 음, 아까 말한 뭐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것처럼 음, 그 혼자가 될 때 우리는 일련의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음, 근데 그것을 맞닥뜨리는 순간이 와야만 그 잃어버렸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 근데 그 두려움을 가진 나머지 음, 그 절대적으로 혼자 있으려는 시도와 순간을 일정 기간 동안 보내지 못하면 아까 뭐 사랑 혹은 어떤 사회적 위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본인의 꿈에 맞는지 안 맞는지 설정해 놓은 기준 그것 바탕으로만 나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의존적으로 내가 설정되는 거지 나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음, 그럼 나는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설정해 놓은 기준들을 지키느라 계속 아둥바둥 해야 되는 거고 그러네. 어. 그리고 아둥바둥 할 때 그게 지켜지면 차라리 다행인데 사실 그런 게 잘 안 지켜지는 게 세상사고 음, 왜냐면 좀 부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거 자체가 음, 그러다 보니 쉽게 잃게 되고 사람은 잃게 되면 그 감정이 다스리기 힘드니까 다른 것까지 연속적으로 어, 음. 잃게 되는 나도 되게 공감하는 게 우선 나를 잃어버렸다는 거는 나의 그 존재를 좀 상실한 거잖아. 존재를 상실한 거잖아. 그래서 그런 되게 절대적인 고독의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그 존재의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나를 이렇게 맞닥뜨리고 지켜보고 관찰하고 도대체 내가 어떤 걸 느끼고 있는지 내 내면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시간을 충분히 보낼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고 단순히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는 그 느낌이 싫어서 회피하는 방식들 뭐, 뭐 친구들 만나서 뭐 술 마신다거나 어, 가벼운 만남을 뭐 우선 이걸 잊을 수 있는 모든 어떤 쾌락적인 방식들은 결국에 계속 나의 존재를 외면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이런 외면하는 방식으로 있게끔 하는 거는 결코 그 뿌리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 근원을 찾아서 음, 원론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거고 그냥 음, 방치해두는 그렇지. 시간만 늘어나는 거지. 쾌락적으로 찾아간다면 방치돼 두는 시간만 늘어나는 거고. 음. 그래서 아마 본인도 그런 걸 느낄 거야. 아마 이런 걸 방치하고 무언가 막 만나고 막 해도 늘 그 헛헛함, 외로움이 계속 따라다닐 거고, 그래서 이런 나의 존재를 직면하는 시간이 없다면은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아. 이 나를 잃어버린 느낌을. 그러면 이 직면하고 나를 찾는 것을 이제 방법으로 물어보셨으니까 우리가 음. 뭐 우리도 하지 않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 어떤 접근이 가능할까? 이 음. 방법. 나의 존재를 이렇게 직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걸 혹은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도 찾는 걸 혹은 음, 되찾는 걸 음.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좀 찾아가 보는 여행을 한번 해본다. 뭐 혼자 여행일 수도 있고, 책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여행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야기, 어, 시, 소리, 음, 몸동작 이런 걸 통해서, 맞아. 예술을 통해서. 어, 아니면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나 그 느낌, 감각, 감정에 집중해 봄으로써 나를 여행해 볼 수도 있고, 그게 뭐 명상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오늘 뭘 느끼고 있는지 글쓰기로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충분히 내가 나한테 집중하는 그 시간을 보내야지만 이 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 치안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방법에 대해서 음, 고민했을 때. 음, 글쎄, 이 방법을 함부로 논하는 게, 음, 왜 난 함부로 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음, 각자 이 방법은 제각각 다를 수 있고, 타인의 것은 결국 아무리 멋들어지고 좋아 보여도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나를 잃어버렸을 때 나를 찾는 방법은 좀 안 하던 걸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 안 하던 건데 어려운 거 말고, 예를 들어 전자기기에서 좀 멀어진다라든지. 왜냐면 기존의 습관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었던 장치들이거든, 그런 게. 음,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거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또 안 하던 거, 산책 같은 거. 혼자일 수 있지만 내가 혼자라서 싫어서 안 하던 것들. 음, 혼자인 느낌을 견디기 좀 힘들어서 굳이 선택하지 않았던 행동들 있잖아. 음, 전자기기, 소셜미디어에서 거리를 두는 것부터 해서 혼자 음, 산책하는 거, 아니면 아까 지수 말한 것처럼 혼자 하는 활동들. 근데 음, 그 안에서 본인이 가장 마음에 드는 활동이라는 게 아마 있을 거야. 음, 그 중에 그래도 할만하겠다 느끼는 활동들. 음, 거기서 좀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그 지점에서 느꼈을 때 더 할 수 있겠다. 이거 의외로 괜찮다. 라고 느낌을 주는 것을 지속하는 것만이 나를 잃어버린 걸 찾는 방법인 것 같아. 그 하나를 지속하면 그 하나를 지속하는 나가 형성되거든. 음, 그러니까 혼자 있는 나인데, 혼자 있는 내가 무언가 하는 나가 하나 이제 선이 그어진다고 난 생각해, 인생에서. 그게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나잖아. 음, 어. 음, 그러니까 하나의 새롭게 형성한 나이지만, 없던 나이지만, 또 있었던 나이를 새롭게 만든 나이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걸 되찾는 게 아니라 없던 나를 한번 만나봄으로써 발견함으로써. 어, 발견한 나를 음. 찾은 거 아닌가, 그것도. 혼자서도 무언가 할 수 있는 나를 발견함으로써 그걸 작은 걸 하나 발견하면 또 그게 다른 걸로 연결되고. 무조건 연결되게 돼 있어. 음, 이거는 음, 감히 우리가 음, 얘기할 수 있잖아. 무조건 연결된다, 이거는. 맞아. 이걸 지속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발견한 나의 어떤 일상 패턴들을 발견하고, 그걸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것보다 좀 더 큰 무언가를 또 할 수 있는 거고, 또 홀로 있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다는 거는 충분히 그 둘, 셋, 여러 사람들, 사회, 그렇게 확장되는 것 같아. 그래서 홀로 있을 수 있어야 된다. 어, 홀로 있는 건 굉장한 도전이다. 음, 사회적 관계를 음, 형성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음, 인간으로서는 엄청난 도전인데, 음, 그 불편하고 어려운 도전을 해야만 음, 어느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음, 잃어버리지 않는 나를 형성할 수 있다. 음. 그렇네. 나를 잃어버린 그 느낌의 끝까지 한번 가보고, 직면해보고, 그럼으로써 나를 또 찾아가는 거네. 그래서 이 질문자분께서 조금 바라던 답이 나왔는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혹시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나, 우리가 여기서? 뭐 나를 잃어버린 상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음, 나를 찾는 것에 또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것들. 음. 잃어버려도 괜찮다. 잃어버려도 정말 괜찮다. 음.
잃어버렸다는 건 뭐 다시 만들 수 있는 기회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맞아. 나 같은 경우에 되게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을 때 도움이 됐던 문장이 있는데 작가 김민준 씨가 책에서 썼던 글인데 이렇게 나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힘든 상황이잖아. 근데 그 상황이 역설적이게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은 거다. 가장 내가 바닥일 때 이것보다 더 내려갈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앞으로 난 계속 좋아질 일만 남은 거지. 그 점이 난 되게 나한테 용기를 많이 줬었어. 그 문장이. 어떻게 보면 그 말은 내가 정말 최악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인정한 사람만이 맞아. 더 와닿을 수 있는 말이라서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에 따른 성취 같은 느낌도 들어. 그걸 그 말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할까요? 마무리할까요? 오늘 2020년 4월 30일 목요일에 녹음한 저희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팟캐스트 7번째 에피소드였습니다. 질문 2가지 한 번만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질문으로 점점 내 꿈이 뭔지 명확하지 않아지는 느낌이에요. 어디서부터 다시 갈피를 잡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내가 나를 잃어버렸을 때 찾는 방법은 뭘까요? 이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나 저희가 나눈 대화 안에서 또 본인의 목소리를 더 담아주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팟캐스트 안에 댓글 창을 활용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설명에 나와 있는 링크에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음 팟캐스트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저희의 목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외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이나 댓글을 통해서 던져주시면 저희가 감사히 팟캐스트에서 활용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